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주영 현대회장의 나의 삶, 나의 이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한국 경제에 있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두 손으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의 열쇠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분의 어, 높은 시야에서 보셨을 때 그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그것들을 저희 생활에 가져다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취적인 기상과 신념이 기적의 열쇠. 나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인류 역사나 세계 각국의 발전사를 보면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오고 있다. 어제의 선진국이 오늘은 한없이 영락한 세계의 환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제는 대수롭지 않았던 기업이 오늘 대단한 기업으로 변신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국가면 국가, 기업이면 기업, 중추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진취적이라는 걸 제가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 어떤 일이 되게 하는 것, 영어로는 adventurous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것, 어, 그런 것들을 어, 진취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표본으로 보아도 그 긴 역사를 통해 진취적인 기상이 살아있을 때는 대륙으로 한없이 발전해 나갔었지만 그 기상이 꺾인 후로는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다. 진취적인 기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육지로도 바다로도 뻗어나갈 생각은 않고 이 좁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집안끼리 형제끼리 서로 다투는 데만 긴 세월을 허비한 것이다. 세계사를 보아도 고대에는 그리스와 로마, 근대에는 스페인, 포르투갈들이 모두 선진국으로 세계를 제패했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그 밖에 여러 나라는 스페인어를 자기 나라 말로 쓰고 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나라 조상들이 과거 얼마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상으로 세계를 무대로 누볐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로 나가 풍랑을 헤치며 전쟁을 하면서 미지를 개척해 자기 나라의 부와 번영을 이루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어느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진취적인 기상이 한번 꺾이자 그 상태로 오랜 세월을 주저앉은 채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 역시 흥청망청 사치와 부패와 게으름이 극에 달해 급기야는 국방조차 용병에 맡겼다가 결국은 패망했고 과거의 대영제국도 오늘에는 그저 그 지난날의 영화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 반면에 진취적인 기상을 잃지 않은 나라들은 어떤 역경도 극복, 계속 발전하고 있다.
독일은 1차 대전에 패하고도 다시 일어나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힘을 모았고 그 전쟁에 또 패하고도 다시 일어나 오늘날 경제대국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건의 민족 통일까지 해놨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2차 대전으로 인류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맞고 완전 폐허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궁핍 가운데에서도 굳세게 일어나 공신력이나 자본 동원 능력으로 훨씬 앞서 있던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오늘날 세계의 쩌째가는 경제대국이 되어 있다. 과거의 실적이 아무리 대단하고 축적한 기술이 아무리 많고 재반 여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현재 우리한테 불굴의 개척정신,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이 없다면 오늘의 영광이 옛일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다시 한번 불굴의 개척정신,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이 없다면 오늘의 영광이 옛일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창의적인 노력, 이 신념, 불굴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 기적의 열쇠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길고 긴 잠에서 겨우 깨어나 60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이 비약적인 발전에 우리 현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난 자부한다. 현대가 한국 경제를 선도하고 오늘날 놀랄 만큼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즉각 우리 현대야말로 진취적인 기상과 불굴의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다. 우리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한국 공업사회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왔다. 현대건설 분야를 개척했고 조선공업을 일으켰고 자동차 공업의 활로를 개척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인천제철 하나만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든 산하기업을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기초공사부터 일일이 공상을 지어 일으켰다. 인천제철도 완전 공개 경쟁 입찰로 매수한 것이며 그 외에 중소기업을 사들였거나 정치적인 힘의 도움으로 수의계약으로 불화받았다거나 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서부 개척처럼 우리 힘만으로 하나하나 개척해왔고 시장 확대 역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하게 해왔다. 처음부터 장사가 아닌 생산업체로 성장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주력하겠다는 뜻의 성과가 현실로 이루어진 건 우리 현대 사람들의 개척자 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 경제는 원칙적으로 보면 전부 안 될 일 뿐이지만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자본도 자원도 경제전쟁에 이길 만한 기술 축적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산업을 이만큼 끌어올린 건 오로지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창의성과 진취적인 모험심으로 메우려는 우리의 남다른 사명감과 노력의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뜻깊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이제 동기부여 강연자로 또 기업가로 굉장히 유명한 토니 라빈스
라는 분의 강연에서 테드 강연에서 굉장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사람들은 시간, 인맥, 돈 등의 자원의 부족으로 이제 인식을 하지만 어, 사실 토니 러빈스의 분석은 이런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리소스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런 창의성이라든지 음, 아까 이 정주영 회장님께서 책에서 설명하신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불굴의 의지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resourcefulness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런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resourcefulness라는 설명을 합니다. 음, 그의 말은 그런 열정, 만약에 열정이 있다면 이 부족한 리소스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의 요소는 그런 제한된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resourcefulness, 바로 이 내면의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결론인데요.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환경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지만 풍요롭게 자라고 아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자란 경우에도 마지막에 마약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어 모든 불공평함을 겪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얻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자원의 문제가 아닌 정말 이 어떤 내면에서의 이런 어, 확신이라든지 음, 정신으로 표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주영 회장님의 설명을 완전히 믿고요. 저 스스로도 평소에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항상 어, 어, 일러줘야 되겠다,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업을 중추적으로 끌어온 것은 제철공업이다. 그 당시 통치권자의 진취적인 사고와 확고한 신념의 소산이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싼값으로 철을 공급받아 조선도 자동차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포항제철을 시작할 때 다른 선진국들은 세계 철 생산량이 과잉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통치권자의 신념으로 훌륭하게 성공해서 세계에서의 제철공업 성공의 표본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 때도 그 후 조선소를 확장할 때마다 세계 조선 용량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는 나쁜 상황에 빗대어 조선소를 지어 성공할 것 같으냐는 말을 똑같이 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조선소를 만들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나란히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군림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나 학문적 개수로는 분명 안 될 일이고 못할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 조선소에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며 정열을 쏟을 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이며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가 나를 불러 현대 조선소가 성공하면 내 열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며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조선소는 세계 제1의 조선소가 되었으며 그는 아직 땅에서 살고 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여기 적어주셨는데요. 어, 이렇게 명망 있는 경제학자가 거기다 부총리께서 당대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했으면 저라도 움찔하거나 멈춰섰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이제 거기 갇히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은 어, 굉장히 더 잘 알 것이다 라는 생각, 이런 것들에 고정관념에 묶여버리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 조선소는 세계 제1의 조선소가 되었으며 그는 아직까지 땅에 살고 있다. 오늘날 온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들이 다 하고 남은 일, 선진국들의 제조 능력이 모자라서 남은 부분만 찾아 공장을 짓고 선진국들의 손이 모자라서 못 파는 지역만 찾아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한국의 산업이 할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선진국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하고 남는 부분만 하기를 바라겠지만 남는 것도 없을 뿐더러